지금 XRP를 들고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제일 불안한 건 하락도 아니고 폭락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태죠. 뉴스를 보면 ETF 얘기도 나오고 규제 통과 소식도 나오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장기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차트는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시장 반응은 이렇게 양분됩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거나 우리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오늘 영상은 이 둘 중 뭐가 더 현실성 있는지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XRP가 정말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자산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는 자산인지,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답답한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가격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XRP 홀더에게는 왜 기회에 가까운지 아니면 기대를 접어야 할 신호인지, 지금부터 차트 말고 판 전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리플이 2026년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2026년은 전략적인 확장, 규제 진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 인프라 확장에 집중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XRP와 RLUSD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건 좋다, 성장한다, 기대된다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무엇을 안 하겠다고 말했느냐입니다. 이 발언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바로 단기 투기 사이클에는 더 이상 집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꽤 큰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회사가 가격 이야기를 줄인다는 건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상대를 바꾸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플도 솔직히 말하면 개인 투자자의 기대와 심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격이 올라야 관심이 붙고 관심이 붙어야 네트워크 효과가 생긴다고 믿던 시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리플의 발언을 보면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느낄까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 기준은 기관과 규제 당국이 어떻게 볼까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개인 투자자는 가격을 먼저 보고 기관은 구조를 먼저 봅니다. 개인은 단기 성과를 묻고 기관은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제 후자를 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나온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이번 영국 FCA 전자화폐 기관 EMI 라이선스입니다. 이걸 단순히 영국 진출 성공 정도로 보시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EMI 라이선스는 은행 라이선스는 아니지만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식 금융 허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핀테크 결제 회사로서 합법적으로 돈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암호화폐 자산 사업자 등록도 함께 승인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의미하는 건 리플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규제된 결제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영국 FC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기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등록을 시도했다가 탈락한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몇 장으로 통과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 통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배구조와 책임 소재는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빡세게 봅니다. 그 문턱을 통과했다는 건 리플의 내부 통제, AML, 거버넌스 구조가 제도권 기준에 맞춰 정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같이 일해도 사고 안 날 회사라는 최소 조건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건 가격을 당장 올려주는 재료는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뉴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검토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기관은 규제가 불분명한 자산을 쓰지 않습니다.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FCA 라이선스는 바로 그 장벽을 하나 걷어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플 회사가 잘 되는 거랑 XRP 토큰 가격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질문 아주 정상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리플도 이 질문을 의식한 듯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XRP와 RLUSD의 역할 분리입니다. XRP는 국경 간 정산을 위한 브릿지 자산, RLUSD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XRP를
가격으로 설명해야 하는 자산에서 기능으로 설명되는 자산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기관들이 리플의 결제망을 쓰게 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XRP를 샀다라고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국제 정산을 훨씬 빠르고 싸게 처리했다고요. XRP는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라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엔진에 가까워집니다. 자동차를 탈 때 엔진 브랜드를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듯이 결제 이용자는 XRP를 직접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없으면 차가 안 굴러가듯 구조적으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격은 조용할 수 있지만 구조는 무거워지는 구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도대체 왜 가격은 안 움직이냐? 이쯤에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은 좋은 뉴스가 아니라 수급과 심리의 균형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XRP는 이런 상태에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차익 실현 물량도 존재하고 알트 전반에 대한 경계 심리도 여전하고 거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앞으로 달라지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ETF든 규제든 인프라든 이런 변화는 한 번에 반응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누적되면서 작동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건 안 쓰는 게 더 이상하네 라는 인식이 퍼질 때 그때 가격이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프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만들 때는 지루하고 다 깔리고 나서야 중요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XRP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XRP는 지금 한 방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고 있는 자산입니다. 투기 사이클 중심에서 금융 인프라 내부로, 홍보 중심에서 규제 중심으로, 개인 기대에서 기관 신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솔직히 말해서 흥분되지는 않습니다. 당장 계좌를 불태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XRP를 볼 때 질문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얼마가 갈까가 아니라 채택이 실제로 늘고 있는가, 언제 펌핑하냐가 아니라 규제 레일 위에 제대로 올라탔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예로 바뀌고 있다면 가격은 언젠가 그 해석을 따라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남기겠습니다. 인프라는 지루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들도 대부분 인프라였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무심하지도 않게 데이터와 구조로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고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